안녕하세요, 최유튜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중남미 아르헨티나가 운영하는 잠수함 전력이 무너진 가운데 새로운 잠수함 도입을 위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동안 독일, 프랑스 잠수함이 유력했던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잠수함이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입찰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잠수함이 존재감이 커지고 있어 페루에 이어서 아르헨티나까지 공급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접촉했던 프랑스, 독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사업을 경쟁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루가 현대중공업과 협력해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으로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강자인 유럽 국가들이 한국에 밀리는 형국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파격적인 기술 이전과 현지 양산을 제한하고 있어 국방비가 부족한 아르헨티나에서도 관심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아르헨티나가 운영했던 잠수함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서 해양 영토에 대한 방어 능력이 크게 악화되면서 아르헨티나는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바닷속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산후암호가 갑작스럽게 침몰하면서 이로 인해 승무원들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운영하면서 창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침몰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는 불명입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도입하고 정비를 수행한 잠수함이 침몰하면서 이후에 신형 잠수함 도입에서 독일이 배제되었으며, 프랑스와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스콜펜급 도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가 보유한 잠수함은 2척이지만 침몰사고 이후에 노후화된 잠수함에 대한 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 척은 훈련용으로 해군 기지에, 나머지 한 척은 가동하지 않은 채 조선소에 장기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잠수함 사업을 새로 추진하면서 세 척을 도입하려고 하는 상황이며, 현대중공업에서 자체 개발한 HDS 1500 모델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작년 말 아르헨티나 국방부 장관이 파리를 방문하면서 잠수함 도입 협상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후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양측 간의 이견 차이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독일이 모두 적극적인 차관 지원을 통해 1.7조 원 이상으로 소요될 것으로 알려진 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이 이루어져 자금 문제는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양측 간 어떤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아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주목하는 것은 30명 정도의 승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성능의 중형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동화를 적극 적용해 어뢰 발사와 운영이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중에서 10노트 이상 40일 동안 작전이 가능하고 16발 이상의 어뢰를 운영할 수 있는 성능을 요구하지만 비싼 잠수함은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스콜펜급 잠수함이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스 스콜펜급은 2000톤급 중반에서 4000톤급 후반대까지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지만, 아르헨티나군은 1500톤급의 중소형 잠수함으로 도입 가격과 유지 비용을 낮추려는 것으로 보여 ROC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르헨티나가 2023년부터 추진한 잠수함 사업에 프랑스, 독일 외에도 스페인과 스웨덴 등이 참가했다는 점에서 현대중공업이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유럽 업체들과의 협상이 삐걱거린다고 볼 수 있으며, ROC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현대중공업이 페루에 제안하고 있는 HDS 1500 모델은 아르헨티나 해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500톤급의 배수량을 가지며 유럽산 잠수함보다 배수량이 1000톤 이상 작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며, 잠수함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기존의 납축전지용 배터리를 적용한 유럽산 잠수함에 비해서 수중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경우 오랜 시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수준의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하고 어뢰 장전과 발사 장치가 버튼 하나로 가능하도록 완성해 25명의 승무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209급 잠수함이 50명 이상의 승무원이 필요한 것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방위비가 부족한 중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어 아르헨티나도 기존의 답보 상태인 잠수함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대형 잠수함 분야에서 하나오션에 밀린다고 판단해 중소형급 잠수함을 새로 개발해 해외 판촉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국가들이 도입할 경우에 적극적인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페루 국영조선소와 MOU를 맺고 잠수함을 공동으로 건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르헨티나까지 전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으로 입찰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프랑스까지 동시에 견제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잠수함을 3척 이상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해양 자원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이웃한 브라질이 핵 잠수함을 적극 배치하고 있어 이를 견제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은 프랑스와 협력해 중남미 최초로 핵 잠수함을 자체 건조하고 있으며 넓은 바다 자원을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촉발시킨 자원 전쟁이 주변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아르헨티나도 현재 운영하지 못하는 잠수함 전력을 빠르게 확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현대중공업과 협력하는 것이 브라질의 잠수함을 공급하는 프랑스보다 적합하다는 분석이며 수십 년 동안 운영했던 독일산 잠수함보다 유지보수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후함 잠수함이 침몰한 이후에 산타크루즈함과 살타함을 야전에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독일과 추진하는 창정비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침몰 원인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일 잠수함 건조업체가 기존 잠수함을 보수하는 사업보다는 신형함을 수출하는 데만 관심이 높아 아르헨티나 정부가 잠수함 운영에 필요한 기술력을 내재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가 제안하고 있는 잠수함은 기술적으로도 성능이 낮아 깊은 바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작전하는 것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납축전지를 적용하고 있어 수중에서 속도가 낮으며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도 소극적이어서 많은 승무원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스콜펜급 잠수함을 선택할 경우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신형 잠수함을 공급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도입 비용이 크게 높아지는 것에 더해서 아직까지 대한민국과 일본만이 폭발하기가 쉬운 리튬이온 배터리를 잠수함에 적용해서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술적으로 유럽 업체가 후발주자인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해 잠수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용화하려면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구형 잠수함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납축전지 방식의 기존 잠수함을 먼저 도입하고 이후에 창정비 과정에서 리튬이온으로 대체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처음부터 리튬이온 배터리를 일체형으로 내장한 잠수함에 비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백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는 전략 무기 체계인 잠수함을 지금까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아르헨티나 해군으로서는 유럽 업체에서 약속한 기술 이전을 지키지 않아 운영이 어려움이 발생하고 부품 공급까지 늦어지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잠수함을 도입해 운영했지만 유럽 방산업체들이 영국의 눈치를 보면서 적극적인 기술 이전을 하지 않아 전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견제를 무시하고 중국에서 전략 무기인 잠수함을 도입하기에도 어려워 아르헨티나로서는 유럽 아니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한국에서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 조선업체들이 중남미 지역의 잠수함을 적극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현대중공업이 하나오션에게 밀리면서 잠수함 사업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페루를 중심으로 중남미 국가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어 1.7조원을 투입하면 3척 이상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2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퇴역함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3척을 확보할 경우에 추가로 6척까지 도입 수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 현지에서 기술 이전으로 생산할 경우 사업을 지속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중공업이 페루 국영조선소와 협력해 전투함 건조 기술을 이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듯이 잠수함으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중남미 국가들에게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벌일 경우 유럽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을 이용해서 더 좋은 협상 조건을 받아낼 수 있으며 이러한 전략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과 협상을 통해 잠수함을 직접 도입할 수 있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프랑스 나발그룹과 진행하던 잠수함 사업이 마지막 단계에서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페루가 대한민국과 협력하면서 아르헨티나도 다른 방향을 모색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F-50 경 전투기의 경우에는 영국의 반발로 인해 수출이 좌절되었지만 현대중공업이 독자 설계한 1500톤급의 잠수함은 국선화율이 높으며 독일에서 도입하는 동력 시스템의 경우에도 아르헨티나의 수출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충분히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페루에 공을 들이고 있는 현대중공업으로 인해서 프랑스로 기울였던 아르헨티나 잠수함 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으며 유력한 후보로서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출에 특화된 잠수함 설계를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양측 간의 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하나오션에게 밀려 대형 잠수함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현대중공업이 중소형급 잠수함을 중남미 국가에 수출할 경우에 부활도 가능할 것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체리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5월달 프라보 대통령이 터키를 방문해 칸 전투기 MOU를 맺더니 현지 시간 7월 26일 100억 달러를 투입해 48대를 도입하는 계약까지 확정적으로 체결해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고 있다고 합니다. 한 대의 시제 전투기를 개발해 제대로 비행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페이퍼 전투기를 세계 최초로 대량 도입하는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인도네시아가 터키에게 농락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버람의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계약 체결로 인해서 버람의 전투기에 투입할 자금을 더욱 줄이거나 양산까지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 방위사업청도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빠르게 선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극적인 기술 이전을 약속할 경우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이 추가로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을 재설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인도네시아는 버람의 사업은 칸 전투기 참가와는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 철저한 계산하에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칸 전투기를 인도네시아가 구매할 것이라는 SNS 내용을 올리자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이를 부인하면서 MOU만 체결한 것이며 칸 전투기 개발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도입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48대를 도입하는 계약까지 2개월 만에 전격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칸 전투기를 개발하지 않았는데도 팔리는 기염을 토하고 있어 수출 시장에서 경쟁자인 버람회보다 빠르게 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외신들은 인도네시아가 칸 전투기를 구매 계약하는 것을 체결했지만 여전히 사업을 의심하고 있어 정치적인 의도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쇼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칸 전투기의 자체 개발한 엔진과 레이더 등 항전 장비가 통합되어 성능이 확인될 경우에 도입하겠다는 계약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언제라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자금 투입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48대를 구매하는데 100억 달러 약 14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라팔 전투기도 프랑스 차관 대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자금을 칸 전투기에 실제로 투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칸 전투기를 도입한다고 해도 최소 10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며 반대로 버람의 전투기 현지 양산을 코앞에 두고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고 인도네시아의 초조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버람의 양산에서 기술 이전과 단가 협상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위치하기 위해서 터키를 적극 끌어들이는 것이며 터키 입장에서도 동남아시아의 맹주인 인도네시아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개발비라도 투입하면 칸 전투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간의 의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칸 전투기 사업에 인도네시아가 참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으며 제로된 양산기로 알려진 2호기를 연말에 완성한다고 했지만 최근에 뒤로 밀려서 내년 중반에나 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터키 항공우주산업은 칸 전투기 두 번째 시대기를 올해 안에 초도 비행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에 내년 1분기로 밀리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남은 일정을 지키기 위해서 개발이 덜 된 상태로 블록 C평을 출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출고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정 조정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며 이렇게 할 경우 초기 양산형은 터키 공군에서 많은 물량을 도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보람의 전투기의 경우 도전적인 개발 일정을 공개하면서 당시 해외 방산업체들에게 비웃음을 사기도 했지만 실제 4년 내에 모든 일정을 계획대로 수행하고 있으며 시험 비행도 현재까지 1300여 회를 완성해 내년 하반기 양산이 가능할 정도로 성능을 당금질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칸 전투기에서 현재 비행시험을 하고 있는 시제기는 정치적인 쇼를 위해서 개발한 모급으로 두 번째 시제기가 제대로 된 성능을 갖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칸 전투기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터키 항공우주산업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도 했으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한 대의 시제기는 P0 모델로 두 번의 시험 비행을 완료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작년 초 성대하게 행사를 통해 개발을 자랑하던 칸 전투기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시제기도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개발사가 시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는 전체 개발 일정도 한국보다 1년 빠른 3년 내 모든 사업을 끝낼 수 있다는 도전적인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된 시제기인 P1 조립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람의 전투기가 8대의 시제기를 동시에 완성해 2대는 지상에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기체로 6대는 실제 시험 비행이 가능하게 개발되어 3년 동안 1300여 회의 비행시험을 완료했으며 최근에는 어려운 고난이도 비행과 무장 발사까지 꾸준히 진행하면서 아직까지도 큰 문제없이 개발이 이어지는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터키가 실질적인 시제기인 P1을 내년 중으로 완성하더라도 앞으로 수년 동안 시험 비행이 진행되어야만 배치가 가능할 것이며 엔진 문제로 인해서 시험 도중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터키는 최근에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타이푼 도입을 확정했으며 이러한 계약을 통해 칸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엔진을 공급받을 것으로 보여 두 번째 시제기 완성이 늦춰지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F-35 전투기 사업에서 퇴출되면서 미국산 엔진 도입이 막혔으며 P0 시제기에서는 F-16 전투기에 장착했던 엔진을 무단으로 뜯어내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엔진이 장착되는 부분에 단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기역학적인 외형의 디자인을 갖춰야 하지만 후미 엔진이 장착된 부위가 부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는 칸 전투기에 장착하려던 엔진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첫 번째 시제기를 빠르게 완성했지만 두 번만 비행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작년 초 첫 번째 시제기를 완성하고도 1년 반 이상 후속 비행이 없었다는 것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방산 매체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어 인리 국방부에서도 당연히 칸 전투기의 약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프라보가 직접 체결한 MOU에서도 정식적인 계약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현지 방산 매체는 현재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단순한 MOU라는 분석이며 엔진을 완성해야만 인도네시아가 제대로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터키는 대형 기체로 개발된 칸 전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엔진을 도입하지만 부족하다는 판단이며 이 때문에 F-15 전투기에 장착되는 대형 엔진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칸 시제기에서 장착할 타이푼 엔진이 아니라 기체에 맞는 대형 엔진이 적용되어야만 도입을 확정지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계약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터키가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터키가 능력을 보여주어야만 그때서야 100억 달러를 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터키 칸 전투기에 미리부터 참가한다고 발표한 것은 다른 노림수가 있다는 것으로 보라매를 적극 견제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보라매 전투기 양산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인도네시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는데 이러한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라보 대통령이 올해 5월에 결정한 MOU에서도 2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자금을 투입했다는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도입을 확정한 48대 사업도 계약금을 언제까지 내겠다는 것은 밝히지 않아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입니다. 터키가 칸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5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시제기 한 대를 개발하는 데 그친 상황에서 제대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보람의 전투기 양산이 가까이 다가오자 터키와 협력을 확대하면서 한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그동안은 관심이 없었던 칸 전투기 사업에 올 초부터 양측 간의 접촉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보람의 사업에서는 탈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람의 전투기 조종관까지 잡은 인도네시아 조종사로 인해서 기대감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양산까지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이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대한민국에 1.6조 원도 제대로 투자하지 않는 인도네시아가 중위 비행기 도입에 14조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5월달에 MOU 체결보다 한 발 더 나아가 48대를 선구매하겠다는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산기체까지 구매하는 것을 확정한 것까지 협상이 나아가면서 한국과 틀어질 때를 대비해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여차하면 이를 가지고 협박을 늘릴 것으로 보여 대한민국으로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보람에 투자한 4천억 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업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2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현지에서 양산에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세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발악을 할수록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큰 문제없이 항공무장까지 활발하게 개발하면서 제대로 전투기를 완성하자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보여 오히려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중요성이 동남아시아에서 높아질 것입니다. 말레이시아가 보람의 전투기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초 카이를 방문한 공군 참모총장이 자세한 브리핑을 받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인도네시아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칸 전투기를 도입하는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MOU만 맺지 말고 터키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야만 대한민국으로서도 진전성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